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고래문화관광지 여러분 어딜까요? 장생포. 그렇지요. 남구 장생포. 그런데 말이죠, 남구 장생포에서는 6월에는 고래 말고 이게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고래문화마을 안에 있는 오색 수국정원인데요. 벌써 수국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아우 세상에 아름드리 수국. 이곳에서도 수국, 저곳에 수국. 그 수국인가? 하여튼 6월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직접 가서 보고 즐기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울산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첫 구조 사례가 발생해 화제입니다. 지난 1일 홀로 거주 중이던 80대 노인이 복통으로 쓰러지면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를 전달받은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은 알쏭달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만나이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되는데요. 만나이가 도입되어도 초등학교 입학이나 정년 퇴임 나이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3위는 여풍당당입니다. 울산 지역 교단에서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이 높아지며 관리직에서도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지역 초중등 여성 관리자 수가 전체 관리자의 4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고연령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남성 교원의 퇴직으로 여교사의 관리직 비율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2위는 역사 속으로입니다. 울산시가 만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회전식 로터리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가 잦았던 신복 로터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9월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며 만든 제2공업탑도 함께 철거된다고 하네요.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논란입니다. 예산 250억 원을 들여 기업인 흉상을 만들겠다는 울산시 계획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며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계획을 설명했지만 예산 낭비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인 흉상 건립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평론가. 네. 오늘은 또 지난주에 비해서 변화를 주셨네.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머리를 묶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머리를 올렸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울산시가 기업인 흉상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위대한 기업인 기념 사업이라고 해서요. 네. 오늘날 이 산업수도 울산을 잇게 한 창업 1세대들의 기업가 정신을 좀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기업인 흉상을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네네.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울산시가 추진하겠다는 그 흉상이 어떤 모습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자, 울산시가 이번 그 사업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아, 이 조각상이네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제 보셨을 텐니다. 예. 저도 이제 방송에서 보다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직접 가서 봤는데 뭐 산 위에 거기는 돌산입니다. 돌산인데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놓은 그 조각상이 네, 그렇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 네. 앞에는 뭐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뭐 거기서 기념 촬영도 하고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보신 데가 이제 그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는 산의 야산에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제 조각상들인데 네. 보신 거는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의 조각상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보시고 이제 아 정말 큰 바위 얼굴이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저 조각상을 이름을 큰 바위 얼굴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울산에도 저렇게 크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신 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두상 길이면 한 60m 정도 된다라고 60m.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컸어요. 그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꽤 큽니다. 이제 흉상 높이만 40m 정도 되고요. 이 흉상을 떠받드는 이제 단 높이만 20m. 그러니까 총 높이가 한 60m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게 울산시 계획대로 건립이 된다면 국내 최대 규모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상만 해도 엄청 클 텐데. 네. 그 큰 걸 어디에다가 이 설치하죠? 언양의 한 야선에 지금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언양. 네, 24번 국도를 타고 이제 울산 쪽으로 오시면 이 흉상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울산과 인연이 있는 기업인들이 많아서 그 거론되는 인물도 여럿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이제 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 네. 또 SK 고 이제 최종현 회장, 그리고 네네. 롯데 고 신격호 회장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직 누구의 흉상을 만들지는 확정이 아직 완벽히 된 건 확정은, 아니죠? 네,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네. 어허. 네. 누구의 흉상을 만들 것도 이제 결정이 안 됐고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울산시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취지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두 같아요. 가지? 첫 번째는 울산이 이제 공업 도시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창업 1세대들의 이 기업가 정신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들이 좀 울산을 떠나가고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는 뭔가 좀 투자할 만한 곳이다. 또 좋은 파트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일단 뭐 흉상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기업가들이 과연 그러면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효과 차원에서 좀 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건립에 드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또 한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추경 예산의 한 90% 정도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흉상을 만드는 비용까지 아마 합쳐서 전부 네, 250억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기업인 흉상을 건립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 들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울산을 위해서 울산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거 할수 못해서 그렇지. 예산이 무슨 원하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벌써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흉상을 세워 기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250억 원이라는 세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현재 울산시에서 필요한 정책 집행에 그 세금이 활용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화상에 대한 걸 돈을 쓰기보다는 그 의료법이나 뭐 기초수급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법이나 그런 데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의견이 다 같을 수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러네요. 세대별로도 의견이 이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업인 흉상을 만들려면은 이제 허락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 그 본인들에게 여쭤보기가 좀 힘들 테고 네, 네. 후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허락은 받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기업에 이제 보냈다고는 이제 하는데요. 아직 네네. 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협의 전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뭐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울산시의 입장은 아직 협의하기 전 단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고 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기업 쪽에서 만약에 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노하면? 네, 아직은 그렇죠. 그 절차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켜봐야겠는데 남평론가 생각은 어떤지 조금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제 김두겸 시장의 아이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김 시장의 생각은 뭐 좀 이러신 것 같아요.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성장을 하면서 울산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발전하기까지는 기업들의 땀과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이 찬란했던 울산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것이 울산의 정체성을 좀 살리는 것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올해 공업축제도 35년 만에 부활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네네.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과거는 또 잊어서는 안 되고 네네. 이 공업 축제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부 동반에서 나오신 분들,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또 옛날의 그 공업 축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그 축제를 위해서 또 그 진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관객들, 시민 여러분들이 다 나왔잖아요. 표정들이 너무너무 다 좋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과 시민들은 하나다. 그 팀을 이루어서 울산시를 만들어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울산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울산시에서도 시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럼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의견은 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서 다 수렴을 하고 다 있겠죠. 네. 그 팀이 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하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또 울산시는 하나 아닙니까? 예. 자, 두 번째 랭킹 뉴스 이번에는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한 살 더 어려진더라. 뭐 이런 얘기는 또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헷갈려요. 네, 그렇죠. 한 살 네. 어려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나보다 한 살 더 먹게 되는 건지 그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을 하는데 6월 2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6월 28일. 네. 이때부터 법적 나이가 이게 어떻게 통일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때부터? 네. 저희가 이제 세는 나이, 뭐 법적 나이 다 달랐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만 나이로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빠른 몇 살이라고 그러고 또 네. 빠른 생일이라고 그러고 뭐 아주 복잡해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또 준비했는데요. 어허. 네. 네,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하고 같습니다. 이제 현재 연도에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데요. 이제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이제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1991년 5월생이라면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는 거고요. 네. 같은 해에 이제 생일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추가로 1살을 더 빼서 만 31세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쉽네요. 네. 제 머리로 쉬우면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네.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게 친구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호칭이나 이런 게 좀 곤란해질 수도 있네. 제가 이때까지 수민이 엄마하고 나하고 한 살 차이라 내가 한 살 차이라 좀 동생처럼 보고 아래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동갑이 돼버리겠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느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제처의 공식적인 답변은 한두 살 차이 난다 하더라도 친구끼리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 네. 한두 살 차이인데 뭐 친구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좀 하시나 봐요. 네. 갑자기 친구를 언니 그럴 수도 없고 형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애매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한국이 좀 한두 살 차이로 사실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좀 서열 문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만 나이가 좀 이런 계산법들이 더 익숙해지면 이런 문화가 점점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 이 나이로 서열 따지는 사람 심한 사람이 있어요. 너 몇 월 달생이야? 뭐 몇 월 달 태어났어? 뭐 4월? 난만 2월 달에 태어났어. 2달 형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수준은 나보다 더 어려. 자,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이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랭킹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남미경 씨 평론가. 네. 머리를 묶고 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